2부 순서 이어갈게요. 정말 동훈이는 기대를 진짜 저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편에서 보기에도 그 진상이지만 같은 편에서 보기에도 완전 진상인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애는 우리 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딴 걸 떠나 너무 멍충해서 싫어요. 근데 멍충함에도 불구하고 또 끈질기다. 그래갖고 끝까지 치적치적 막 치덕대는 게 지금 대단한 복수를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 당시 계엄 선포가 됐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계엄에 놀라고 있던 상황에서 추경호는 의원실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의원실이 아니고 당사로 대부분의 생각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은 아니다, 국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가자 아니면 당사로 모여라,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네들이 이거를 운영을 했었나 봐요. 이런 단체방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이제 단체방의 구체적 증거를 몰랐었는데 누가 이 내용을 캡처를 해갖고 언론사에 쫙 뿌려버렸어.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누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야. 그 지금 색출자, 이거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색출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관련한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가 지난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직후 이 국짐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을 17일에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 나왔고요. TV조선이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보면 시간대별로 다 지금 분 단위로 의원들의 톡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언급이 올라왔던 게 10시 49분이었는데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한 뒤 21분 후에 박수영 의원이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화방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이제 한동훈의 말을 직접 이제 복붙해서 넣은 거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렇게 적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쭉 문자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전혀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만 보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사진으로 저렇게 캡처를 해갖고 일일이 저걸 다 외부에다가 유출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에 한동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긴 없대요. 이 안에는 없어요. 나갔다는 거야.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빵 터진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동훈이 없는 상황 하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갈까 당사로 갈까를 놓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했는데 결국 당사에 50명이 간 거고요. 본회의장에 18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 좀 안 되는 20여 명의 애들이 중간에 껴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 밖에서 또는 의사당 주변에서 있거나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명 여기 그 추경호 말 듣고 당사로 모였던 놈들은 무조건 이거 표결 방해를 하려고 했었던 놈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숫자가 나눠진 것도 있지만 모아갖고 표결을 하려면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시간을 더 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짓거리들에 동조를 해갖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나경원이라든지 이른바 중진급 의원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진입을 안 하고 전부 다 당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이 텔레그램 안에서. 그래서 요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이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저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부는
그나마 최소한 의리 있는 의원들이네, 내지는 정신이 박혀있는 놈들이네가 된 거고, 나중에 전부 다 추경호 따라서 들어간 애들은 저것들은 내란에 동조한 애들이거나 요렇게 국민들한테 구분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확 던져줘 버렸다는 거죠. 이 내용이 한동훈이 직접 캡처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동훈계 의원 중에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한동훈한테 줬고, 아마도 이게 조선일보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탄핵 가결하고 연결되는 내부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당은 추경호를 따랐던 저 50명과 실제 국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려고 했었던 나머지 의원들로 분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출자 색출, 한동훈은 나는 거기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유출자가 한동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겨레를 요걸 보도한 한겨레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왜 안 하니? 한겨레만 왜 딱 찍어갖고 언론에 제소를 해? 그것도 눈에 보이는 짓이구나 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집구석에만 있어라. 나가면 너 죽는다. 목숨이 위험하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밝히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죠. 분명히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한동훈한테도 누군가는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인 살해 위협이 진행 중이었고, 그 살해 위협의 납치 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든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어떤 세력이 여기에 대한 사전 경고를 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걸 갖다가 밝히고 국회로 기어 들어간 이유가 알겠는 거야. 외부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한동훈이가 계엄이 이루어지자마자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한동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이 민간인인 한동훈을 본회의장에 들여보내준 것 자체도 뭔가 한동훈이 이와 같은 식은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해 위협이 있대요.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아요. 나 지금 대표실 안에 군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러고 한동훈을 데리고 들어가 준 게 아닌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 A를 통해서 이 파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한동훈 방송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는 도중 한 여권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 대해서 정보력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측근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권이라고 했죠. 여권. 야권이 아니란 말이죠. 여권. 여권이고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느 분야겠습니까? 외교안보 분야 아니겠어요?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자주 패널로 볼 수 있는 외교 안보계의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라하고 빨대가 있는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여권이야.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연락을 못 받았구나. 그렇지. 직접 연락은 안 주고 이 3쿠션으로 준 거야. 3쿠션으로 준 건데. 아니 걔는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구나. 쓰리쿠션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그래서 얘기해줘야지 이러고 해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동훈이는 김어준 발표를 듣고 놀랄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저기가 온다고 하는 거를. 그 다음날 만나러 갔잖아요. 계엄 실패하고 나서. 한동훈이 가갖고 이병헌처럼 그랬겠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개처럼 이래온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아니, 뭐 내가 직접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체포해갖고 사살하려고 그랬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전락에 물어봤는데 아마도 그 과정 중에 아니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네 형수가 너 꼴보기 싫다고 버릇 좀 고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됐나 봐 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고 그래서 한동훈은 야이씨 안 되겠구나. 나 살라고 하면 이것들을 줘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동훈이 지금 나간 지 이틀 만에 지금 벌써 터트린 건수가 2건이에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자신도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 이거는 결국은 국짐을 뽀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짐당 자체를 뽀개겠다는 얘기예요. 뽀개고 난 다음에 지가 남아 있을지 아니면 뽀개고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신당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은 헤어질 결심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한개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있어요? 있나 봐요. 한 10명 모였대요. 진짜? 네. 생각보다 많이 모였는데 왜 한동훈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어? 홍게 사주지 않았을까요? 네. 홍게는 우리 게 더 나은데. 그 모임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16일 당 대표직 사퇴 이후 친한계 의원들과 저녁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서울 모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 앞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쉬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찌르기만 하면서 성찰이 아니라 불 지르는 국집 내부에 담벼락 밖에서 지금 불을 지르는 짓거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훈도 씨는 사석에서 말할 때도 쉬면서 성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건 본인의 겉멋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포장하고 있는 거고 지가 진짜 급해지면 떼떼떼떼 거리면서 아시죠? 화났을 때 막 쏟아낼 때 호흡 안 돼가지고 무호흡으로 막 그 쏟아내는 보셨습니까? 네. 그럼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 많이 약간 됐잖아요. 더 호흡이 네. 많이 실려야 돼요. 공기가. 아무튼 호흡이 짧은가 봐요. 네, 아무튼 공기를 많이 콧구멍이 많이 실어서 막혀 얘기하는 있는 스타일이야.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화기애애한 부역을 1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안 왔던 한 16명에서 18명으로 분류되던 친한계 중에 확실하게 여기 안 왔던 사람은 알 것 같아요. 변신해서 안 온 사람. 진종호. 측근으로 믿고 있던 진종호는 분명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배현진이 왔을까? 에이.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나머지 똘마니들은, 배현진은 홍준표가 벼르고 있던데. 왜? 원래 지 사람이었는데 갈아탔잖아. 아니, 그 사람은 뭐 택시 갈아타듯이 지금 몇 번째 갈아탄 거야. 근데 정말 대단한 게 한 번 손잡은 사람들이 저는 괜찮은데 다 폭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현진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정치계의 마이너스선 같은 사람이야. 그러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을 보냈기 때문에 배현진은 누구한테 올라탈 것인가. 네, 요것도 귀추가 주목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 리스크, 국짐에서의 한동훈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고요.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이 창원지검에 있고 창원지검에 있는 수사팀이 사실상 한동훈 밑에 있는 라인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라인 그 창원 수사팀을 서울에 불러들여갖고 깔끔하게 서울중앙당에 있는 이 지선 관련된 자료들을 다 털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것들 하나씩 다 나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당을 뽀개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에 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의 활약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전국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